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7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3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안도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 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나스닥이 또 회복해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60%, 나스닥 1.51%, S&P 500은 0.9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요즘 장세가 상당히 변덕도 심하고 변동성이 좀 강한 시장 구간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지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요 확대 기대감 등의 소폭 상승하면서 여전히 비싼 110달러 정도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럼 기술주들이 상승 마감하면은 보통 이제 위험 자산에 좀 더 선호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그냥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오늘 장세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장중에 또그 미국 선물이라든가 환율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큰 굵직한 뉴스는 없고요. 일단 FOMC 관련된 뉴스도 봐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했던 주요 종목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오너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은 2.57%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 그리고 에너지 쪽 섹터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에너지 쪽. 네, 에너지 쪽이 강하고 그리고 임의 소비재 쪽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여기 트라벨 쪽은 어제 많이 빠졌었죠. 그래 어제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등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보다 일단 실시간 선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도에서 설탕 그 수출을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전달해드리고 관련주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 미국 설탕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커피도 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 관련주가 있거든요. 여전히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여기 언제야? 그 월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불과 지금 1년 전보다 지금 거의 배로 와 있는 그 수준이라 커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원자재 관련주들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가 테크놀로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시가 테크놀로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4% 정도 하락을 했고 요거 관련해서 또 국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움직임이 추가 상승이 나올지 또는 뭐 하락이 나올지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지표로 보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 수익 예상치를 넘어갔는데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시간 그 폐장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한 6% 정도,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뭐 타깃이라는 종목도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타깃 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냅이라는 종목도 일봉 보시면은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마저 그런 상황이 발견되면은 안 될 텐데, 그래도 뭐 그런 그 정도까지 뭐 30% 40%까지 빠지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이 하락폭이 장중에도 만약에 지금 장중 패장 그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해서 빠져버리면은 야간 선물도 빠지면서 국내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라든가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그 투자 심리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의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요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입니다. 6월, 7월에도 0.5bp씩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75bp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록을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그 페드의 그 주요 인사들이죠.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이 50bp면은 충분하다. 50bp씩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좀 안도감을 시장에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은 보다 중립적인 통화 정책 기조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다음 두 차례의 회의에서 목표 범위인 0.5% 그러니까 50bp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내용으로 75bp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켜 주면서 시장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패션 날았다. 네, 거리두기를 풀리자 그 방역 지침 바뀌면서 밖에서 마스크라든가, 그리고 뭐 요즘에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의류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면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의류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이 의류 가격 때문에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 요즘에 또 골프 작년부터 골프 인기 많죠. 그래서 요거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뭐 휠라라든가 뭐 FNF 뭐 이런 굵직한 회사들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미 뭐 나온 뉴스입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조 736억 정도 실적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재료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원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는 섹터군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업계가 다시 탄소 배출권에 눈독 들이는 이유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전 6시에 나온 뉴스고요. 지금 뭐 ESG라든가 탄소 배출권 요거 관련해서 뭐 유럽에서도 좀 많이 이끌고 있죠. 지금 시장 변동성 확대로 울상인 증권업계에 녹색 금융 바람이 불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 배출권 관련 업무 진출을 선언하거나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이 탄소 배출권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은 투자 그 비중을 아예 낮춰버리는 그 글로벌 그 기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 증권업계도 그런 기조를 따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생산 공장이라든가 그쪽으로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 환경을 제대로 갖춰두지 않은 공장이라든가 기업들은
투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주가 탄력에도 주가 방어라든가 그런 거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유럽에서 나온 뉴스도 있지만은 그 뉴스 때문에 올랐었죠. 며칠 전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로 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는 이제 뉴스 한번 훑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보로 나온 뉴스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고 미국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음에도 코로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은 유지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뉴스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미국에서도 발표를 한 거니까 오늘 또 관련주들 북한에다가 의료 지원하는 것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재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 관련 뉴스입니다. 식량 위기가 에너지 위기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밀 가격 상승폭 유가보다 크다. 밀 같은 경우에 지금 인도에서 수출 금지가 진행이 되었고요. 인도에서 또 보도된 내용이 특별한 이유 또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라면은 이 수출 금지를 풀 이유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밀 가격 상승폭이 조금 더 상승 쪽으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전달해드린 설탕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윤석열 바이든의 원전 동맹 외치자 두산도 5조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라고 뉴스가 보도되었고 이거는 어제 오후 뉴스입니다. 오후 뉴스. 네. 소형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년간 5조 원 투자하겠다고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도 계속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원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유가 오르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유가 WTI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모든 원자재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또는 뭐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하는데 그 원가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값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지금 어, 이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이게 좀 한풀 꺾여야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뭐 물가가 그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좀 시장이 이제는 안정적이다 또는 뭐 저가 매수해도 된다 또는 뭐 투자 심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꺾이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계속 좀 더 진행이 되면서 한 2, 3개월 내에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원전이 또 중요한 게 그 전쟁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조가 높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이고 글씨가 어제부터 계속 안 써지네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조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제일 효율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져가야 하는 정책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랐던 게 포스코 엠텍이 이 리튬 관련주거든요. 리튬 광산에서 이걸 관련해서 좀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녹십자 MS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미코바이오메드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고요. 그리고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보시면 되십니다.
파미셀은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장중에 조금 그 셀트리온이 굉장히 주가 방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경기 방어에 대한 조금 그런 뉘앙스로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보다는 네, 잠깐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 박스 그 밑에 박스권 이 하단 부근을 다시 위로 올려오려는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의미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그 금호전기라는 종목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전력난 관련해서 그 폭염 때문에 전력난이 지금 심각하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 밀 수출 금지한 것도 폭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전기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주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광명전기라든가 그리고 뭐 일진전기라든가 재룡전기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큰 그 상승폭이 큰 폭으로 나온 거는 금호전기만 나와서 좀 다른 재료가 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붙은 큰 폭으로 상승한 이런 종목들은 잘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PNT라는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네. 아름다운 모습.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회사이기도 하고 수급이 워낙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잘 보셔야 뭐 잘 보셨으면은 뭐 충분히 아니면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로 축하드려야 마땅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종목이네요. 네, 그리고 어제 양자암호 관련해서 또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KC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요. 뉴스 같은 경우에 SKT에서 양자암호 관련된 국내 강소기업들과 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이통 3사와 기술 확보, 상용화 공들여서 양자암호 전용 회선을 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발표하면서 KCS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상한가 간 것 자체로 오전장에 말아 올렸을 거예요. 네, 이 오전장에 워낙 이른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크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적고요. 그만큼 강하게 올린 것이니까 오늘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또 다른 거는 뭐 코이버라는 종목도 양자암호 관련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긴 했으나 이런 관련주 대장이 상승폭을 이끌어 가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출판사 핑크퐁 그 아기상어 관련해서 코스피 상장하냐 마냐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오후장에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한가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재료 자체가 그렇게 저는 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출판사 이미 여기에서 많이 해먹었잖아요. 핑크퐁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해먹은 종목이고 지금 뭐 그냥 핑크퐁 관련되어 있는 그게 코스피에 상장한다고 해서 얘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기상어를 만든 핑크퐁 컴퍼니가 IPO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1위 주주인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발생을 했는데 뭐 보유자분들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갔으니까. 그리고 방산 관련주가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장에 한일 단조고요. 특히 오후장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오후장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해 버리니까 이런 구간에서 조금 방산주가 움직였습니다. 어, 또 움직인 배경에는 중국이 대만 해협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해가지고 방산주가 좀 올랐고요. 이거 관련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을 했으나 어떻게 될지 뭐 아마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이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런 좀 그 뉴스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이 6월 달에 대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 뭐 우려감이라든가 의심스러운 뉴스,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보여진다라는 뉴스들이 조금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관심은 가져두시는 섹터라든가 종목 재료로 판단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주가 미국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 기술주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뉴스 전달해드린 것 중에 ESG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명에너지가 좀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어제 상승폭을 일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자리인 이 상한가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요런 거래량들이 뭐 크게 이탈한 모습은 없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상승을 했으니까 며칠 전에 기술주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주가 또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SP 시스템스라는 로봇 관련주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이런 식으로 또 기술주 관련해서는 로봇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지금 재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가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MZ 세대들 성향 자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돈을 모으자 벌자 이런 성향은 좀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지금 잘 안 구해진다고 합니다. 안 구해진다는 게 아니라 구직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구직자. 네. 구직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인력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로봇들이 좀 많이 니즈가 필요해서 기업들도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얼마 전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그 투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재료로 보시면은 재료와 섹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뉴스 정리해서 보내드렸고 내일 오전에도 뉴스 정리하면서 참고하시라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 내일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